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또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포착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여전히 개인들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30선까지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지지 구간이 어디로 잡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를 주도할 섹터는 어딘지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한 주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한 주 시황평은 지수 흐름보다는 테마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소폭 하락 마감이지만, 장중에는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 장막판에 들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다는 점이 좀 안 좋게 적용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또 예상치보다는 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것도 코스피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이긴 좀 어려운 시장인데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게 수요일 날 저녁이죠. 미국의 CPI 지수, 예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로는 아직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춰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심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눈치 보기 장세를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들은 흐름이 좀 괜찮아요.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몇몇 테마주들은 강세를 또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업종 중에서도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차별화되고 또 이 와중에서도 또 가는 테마와 또 조정받는 테마들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셔야지만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면,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바로 V자 반등보다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900선 자리가 저항대고요. 지금 850선 자리 구간이 일단 지지 구간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지수가 좀 반등해서 올라올지 아니면은 CPI 지수까지 봐서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했었을 때 일단 하방 이탈도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돼요. 그것까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날 이후에 이런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셨다가 800선 부근 정도나 요 자리 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900선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서 끌어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과 테마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지금 현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매수할 종목을 찾지 마시고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껏해야 이틀이거든요. 이틀 동안 매매 안 하신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면은, 코스피는 지지선 자리를 이탈했어요. 오늘 양봉으로 좀 전환했고 플러스로 전환했긴 했는데, 아직 반등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그렇게 오늘은 변동성이 없긴 한데 20일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고 그리고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서 뚫어줘야지만 강한 시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CPI 지수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니까 한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별로 좀 차별화가 심합니다. 종목별로 상승률이 좀 심한데 그런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잘 가는 종목들은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장 중에 못 보시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뉴스만 보시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 종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미국의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다소 약세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방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은 수요일 이후에 시장 흐름이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황 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요일 이후에 강한 섹터들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먼저 강한 섹터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나오는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금요일 날도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메타에서 만든 스레드, 어플이,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요. 그리고 대장주가 YG 버즈인데,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메타에서는 이제 두 가지 큰 SNS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있죠. 하나는 페이스북이 있고, 하나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의 SNS, 새로운 SNS인데,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디를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뭐 기존에 있는 아이디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 사이에 또 사진도 넣어서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인스타그램의 감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트위터를 좀 겨냥하기 위한 SNS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SNS 아직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유저들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감이 안 좋지만 스팔이라고 합니다. 스팔이라고 하는데 서로 스팔하자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가입자 수 증가폭이 챗 GPT가 나왔을 때보다도 가입자 수 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관련주들은 대부분 일단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 페이스북 거기에 이제 광고를 담당했었던 기업들 대부분 다 인터넷 광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메타와 함께 뭐 같이 협업을 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시총이 좀 대부분 또 낮아요. 그래서 또 작은 금액으로도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YG버즈 같은 경우에는 2연상 들어갔거든요. 2연상 들어갔는데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거의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작은 시총이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디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2연상 들어갔고 뭐 거래 대금은 금요일날 400억 그리고 오늘은 240억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챗 GPT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듯이 한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었을 때 크게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챗 GPT보다 빠르게 가입자 수가 증가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뭐 보안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터넷 광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또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또 메타의, 상승률을 좀 봐야겠죠. 종가로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타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이 나올 것이고, 좀 관련주들은 제가 또 정리해서 장 마감 이후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스레드 관련주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미 아침에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뭐 공략을 해볼 만한 틈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이라도 좀 있으면 관련주들이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좀 조정시, 눌림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저도 이제 이 스레드를 좀 써보면서 이런 종목들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정보들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대항해서 만든 게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스팔, 스레드 팔로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쓰고이 스미마생 이런 새로운 밈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SNS의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와이즈버즈와 플레이디의 차트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강할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우크라이나 예전에 한번 그 댐이 한번 러시아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었는데 이때 받았던 피해를 이제 이미 좀 복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속보 기사도 개장할 때쯤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사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고 관련주 쪽에서는 여러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뭐 통신 쪽도 나왔고, 철도 쪽도 나왔고, 뭐 도로 쪽도 나왔고. 근데 오늘은 일단 예전에 우크라이나 쪽과 MOU 맺었었던 BYD라든지 뭐 삼부토건 이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장주 쪽으로는 이제 BYD인데 전일 뭐 흐름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좀 애매하게 좀 올라와서 관망을 했었는데 오늘 21선 자리를 강하게 뚫고 거래 대금도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직전 저항대를 보니까 한 1,900원에서 뭐 1,950원 요 정도 때까지 저항대 매물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는 못 넣고 좀 밀렸어요. 이미 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한번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스레드처럼 뭔가 좀 새롭고 우리가 좀 접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던 영역에서 뭔가 크게 갈 만한 이슈가 나오면은 지금처럼 이제 뭐 상한가를 2연상을 간다든지 물론 시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노출돼 있는 그리고 일정까지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흐름이 좋습니다만은 일단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저항대 라인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를 뚫을 때는 강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거래 대금이 줄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좋은데 차트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물론 일정이 뭐 내일 아마 나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좀 짜두고 물론 지금 철도 쪽이라든지 전선 쪽이라든지 이쪽은 네트워크 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까지 제가 다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덜 오른 그리고 갈 수 있을 만한 좀 테마도 좀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제가 좀 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금 뭐 방송 중에서 언급드리기 좀 어렵지만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공략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는 정말 잊을만 하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고 정말 꾸준히 이 주목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공략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재건 쪽에서도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섹터들과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시그널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시그널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가 100%, 좀 우스갯소리로 100%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물론 찍고 나서 좀 밀리긴 했어요. 차 실현이 좀 나오면서 오늘 101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100%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목표가, 난 100% 100만 원까지 지켜볼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1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 같고, 물론 뭐 여기서 뭐 이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뭐 정하기는 좀 애매해요. 아직 뭐 성장 가능성도 있고 매출액도 그렇고 지금 이미 좀 계약을 따놓은 것들만 해도 뭐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지금 현재로서 100만 원까지 간 상황에서는 충분히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쇼커버링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도 같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에코프로 BM은 오늘 4%대까지는 상승이 좀 나왔고, 에코프로는 뭐 장중에 이제 100만 원 넘긴 했었는데 이 두 종목이 어쨌든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흐름이 좀 계속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흐름이 좀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수요일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예상치보다 높게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또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때 역시 또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고점에서 따라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상승 이후에 조정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 자리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좀 조정 자리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제 항상 말씀 좀 드리는 게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눌림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21선 자리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를 보면은 뭐 거의 일반화된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 자리 구간이 거의 80만 원대 부근인데 계속 이제 이런 80만 원 자리 구간이 눌림목 자리 역할을 많이 했어요. 물론 깨졌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21선 자리 구간은 대형주,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으로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없으신 분들은 21선 자리 구간 이런 자리까지 한번 좀 눌렸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일단 관망해 주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시되 전고점 자리가 이제 31만 5천 원이거든요. 만약에 실적도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에코프로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백코프로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라운드 피겨 1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21선 80만 원 부근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KH바텍을 그때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 전고점 넘겨줄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덕신하우징이 지난주에 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또 모듈러 관련 쪽으로 여러 가지 섹터에 엮여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지난 금요일 전거래일 공략주인데 오늘 7%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세 가지 종목들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공략주에 대한, 뭐, 리밸런시? 예,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 좀 드렸고, 대부분 종목들을 다 이제 포트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리뷰할 종목이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트를 늘리시기보다는 포트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만 좀,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이 종목, 저 종목 좋아 보인다고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줄일 땐 과감하게 좀 줄여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거를 좀, 뭐, 제가, 예, 드리는 공략적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본인들이 이제 매매 하시는 패턴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 포트나 비중을 좀 굉장히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KH바텍을 보면은 저도 이제 좋게 흐름을 좀 봤었던 종목이죠. 7월 말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으면서 포스트폰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지금 이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한 2만 원대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직전에 저항대 자리 구간이고, 또 지지 구간이 2만 원대 자리 구간인데, 역시나 오늘 오후 장매 반등을 좀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뭐, 제가 이제 드렸던 자리에서부터 뭐 크게 이제 손실 보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요 저항선 자리를 뚫었을 때, 이제 공략주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라서 뭐 손실이라고 해도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전고점 자리 뚫고 올라가는 시세를 봤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그거를, 예, 받아주지 못하고 좀 밀리면은 일단 거래 대금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오늘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밀린 거라 갖고 뭐 크게 좀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그래도, 예,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다. 원칙대로 이런 지지선 자리 이탈했었을 때는, 원칙대로 이제 매매를,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지, 이제 오후장에 한번 더 봐야겠죠? 오후장에 좀 2만 원 이상으로 좀 말아 올리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신하우징, 예, 역시나, 지난주에 한번 좀 크게 밀렸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 이슈가 있고, 특히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데크플레이트 관련해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눌리더라도 괜찮다. 예,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서 아직까지는, 예, 뭐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데크플레이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재건 쪽이 들어가든 아니면 네옴시티라든지 다른, 예, 뭐 나라 쪽에 뭐 진출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듈러 관련 주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크플레이트 우리나라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덕신하우징은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SY도 괜찮아요. SY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신고가 뚫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듈러 관련주 쪽은 SY, 예, 아니면은 덕신하우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 자리 부분까지 찍고 좀 밀렸었는데, 뭐 순간 여기서 툼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예, 파악이 좀 안 됐는데, 어쨌든, 예, 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 흐름은 좀 좋고요. 2,800원 정도까지만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역시나 한번 저거 좀 자리 떨어지는 구간도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제가, 예, 계속 추적해서 말씀 좀 드릴 거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예, 계속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TCC 스틸, 예, 이거 금요일 날 드렸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예, 21선 자리, 금요일 날 시장이 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21선 자리 지금 우상향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었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일단 TCC 스틸, 물론 뭐 소재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예,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45,000원짜리 정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는 것까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 저항대 자리를 쉽게 좀 돌파는 못하네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뭐 2차 전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은 이제 45,000원 구간 뚫어주는 구간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공략주로 좀 봤었던 종목이 한 2종목, 3종목까지 있었는데, 좀 계속 차트를 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렸어요. 예, 아침에 골랐던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그만큼, 공략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침하고 오후장하고도 너무 또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략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첫 번째는 일단 G2파워를 골랐어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테마 쪽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폴란드 방문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이제 두 가지 테마를 좀 엮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원전 쪽,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 쪽인데 방산 쪽보다는 일단은 원전 쪽이 그나마 좀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원전 쪽 G2파워를 골랐고요. 우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아침 방송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흑해 스킬 관련 이슈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 한번 노려서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주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만 종목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리뷰 또 AS도 다뤄드린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자력과 방산 관련된 테마들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1235 입력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좋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병목매매 절대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한 테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와이즈버즈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SNS라고 할 수 있겠죠. 스레드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 흐름을 보시면 오늘 빠르게 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또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2연상에 좀 기록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곧바로 상한가에 들어왔었고 오늘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로 부각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 메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파워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유하신 분들 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나눠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레드는 과거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자 이제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했고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지금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트위터를 대항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컨셉으로 어떤 전략을 나왔고요. 지금 출시한 지 4일째인데 약 1억 명이 가입자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교를 해보면 챗GPT가 2달 걸렸고 틱톡은 9달,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 걸렸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열풍이 아닌 광풍 수준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YG버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은 바로 시작과 동시에 점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고 YG버즈뿐 아니라 뭐 프레이디라든지 프레이디도 오늘 상한가 또 들어갔네요. 그리고 뭐 모비데이즈라든지 뭐 EM넷 또 FOSN 등등 이크로스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 가격 조정,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 중에 있잖아요. 코스피는 6월 말에 저점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봉상 122평선이라든지 코스피 지수로는 5월 달에 저점인 약 245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고 지켜가 보시고 코스닥은 그래도 6월 말 저점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에코프로 때문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등 종목이 워낙 치고 가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반평균, 전교의 평등이 올라간 거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뚜껑을 열면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들이 시장을 땡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섹터의 종목들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이제 곧 그게 이번 주에 뭐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 흐름 한번 지켜보자고요. 또 수요일 CPI도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시장은 이렇게 조정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일단 프레디 위드도 있습니다만 와이즈버즈가 지금 최대장이기 때문에 와이즈버즈나 뭐 프레이드의 눈치를 보면서 추후에 이제 뭐 오늘 종가까지 봐야겠습니다만 내일 또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어떻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격 조정 시 이 종목은 한번 신규로도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투자해서 뭐 소액으로 한두 주라도 가볍게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급등주들, 세력주들의 어떤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주들의 경우는 와이즈나 프레이드가 워낙 대표 대장주니까 이 종목군들을 보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눈치를 보면서 공략하되 각 종목별 재료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테마로 볼 것 같으면 그냥 대장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즈버즈나 프레이디를 보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아직 조금 후발주자들 중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입니다만 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매수매도 하는 게 투자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고 뭐 소액으로 실전에서 경험 쌓기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승이라고 다 같은 상승이 아니겠죠. 박준혜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상승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자료들 지금은 그동안은 자동차와 전기차, 반도체주들이 이끌었던 시장이라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나온 만큼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인데요. 역시나 스레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8%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와이드팜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역시나 4% 넘는 상승까지 올라갔다가 10%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 넘는 상승을 보인 뒤에 역시나 10%가량 눌림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선 종목과 또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 전략도 다르게 세워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지금 스레드 관련주지만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24% 갔지만 윗골이 달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고 오늘도 어쨌든 전날 금요일에 고점을 뚫고 20%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음의 모습인데요. 앞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1월 여기 25일경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키움증권과 그 토큰 그래서 보안 관련주인데 한국정보인증이 토큰 증권 사업을 협력하겠다 해서 키움증권과 MOU 협약을 맺으면서 좀 시세가 나왔던 모습이고 그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흐름상에서는 갑자기 급등한 건 맞습니다만 앞 전고점 그러니까 월 초에 나왔었던 흐름은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앞에 있는 모습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방금 앞서 우리가 체크했던 와이즈버즈의 이 한국정보인증이 지분을 약 3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에도 지금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스레드 아니어도 1월 25일 키움증권과 보안주로 토큰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게 깊게 떨어진 건 맞아요. 워낙에 이제 이 올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긴 하락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스레드 및 이 와이즈버즈가 어찌 보면 트리거가 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와이즈버즈가 1등 대장주니까 거기 와이즈버즈나 프레이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후속주의 경우는 또 다른 이슈, 재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라 할 거면.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의 경우는 지금 현재 대장인 와이즈버즈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토군 쪽에 보완주로서 토군 쪽에 키움증권과 MOU 계약 체결을 맺어서 그 1월에 어떤 물량이 이 어떤 시세 돌렸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딱 맞물리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스레드 이 한국정보인증뿐 아니라 스레드 관련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새롭게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대도 만발일 수 있죠. 그러나 주가라는 게 다 같이 또 뭐 갈 수는 없잖아요. 각 종목별 또 움직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재료를 계속 주시를 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수익은 또 챙겨가 주시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레드라는 게 이런 거고 또 관련주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셨다가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신규적인 관점도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후에 즉슨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인 가운데 새로운 재료, 그냥 단순히 이슈가 아니라 새로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는 그렇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재료와 재료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전 좋은 재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너무 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4월을 걸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재료가 시장에 있구나. 또 관련주는 이렇게 있구나. 거기에 대장은 이렇고 후속주는 또 있구나. 그래서 체크 한번 쭉 관심 종목에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 움직임의 이 대장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대장주를 공략할 건지 또는 후속주를 공략할 건지. 그런데 후속주는 반드시 대장 및 이 스레드 그 재료의 개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 단기적으로 가든 안 가든 혹은 당장 못 가더라도 이후에 또 스윙적으로 분명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테마의 어떤 생태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또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은 스레드 관련된 후발주자인데요. 토큰 관련된 이런 이슈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스레드 관련주들이 핫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발주자들을 체크를 해볼까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장주와 후속주, 특히나 개연성이 있는 것들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마트를 0755번님께서 8만 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수년째 지금 우하향 곡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5월부터 하락폭이 조금 커졌는데요. 주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최근에 저점이라고 매매를 하신 걸까요? 대응 전략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이마트 하신 분이 가격이 8만 원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죠? 정말 불현중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저점의 어떤 윤곽이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신 거라면 그 마음 초심 잊지 마시고 그냥 단기적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즉슨 얘가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 8만 원, 뭐 약하면 7만 원 후반이고요. 좀 더 올라가면 8만 원 초반인데 이 8만 원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고 아직은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시장에 좀 소외되지 않느냐. 뭐 실적이 앞으로 2분기도 좀 적자 예상치고요.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는 맞습니다. 또 내년도 그렇고 추후에도 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이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대형주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영향이 있고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시장의 수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뭐 최초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공략하신 거라면 반등 시 최초 그 계획대로 가시면 좋겠고 또는 나는 뭐 장기적으로 이마트를 모아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하루에 한 주라고 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해서 천천히 모아가겠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시장에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그렇게 권장해주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단기 대응을 하고 나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든지 그렇게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수하신 단가가 저항 라인 부근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4602번님께서 SK하이닉스를 11만 7,800원에 비중 15%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은 5월부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쌍 고점을 만들고 하락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12만 7천 원이시면 역시 최근에 이제 눌림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반도체를 과거에 1, 2분기에 하셨다가 죄송합니다. 3, 4, 5 연초에 하셨다가 또 다시 재공략하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뭐 가져온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금은 역시 짧게는 여기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지켜주느냐 아니면 한번 또 추가적으로 밀려느냐니까 뭐 여기서 손절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어떠한 관점으로 하이닉스에 접근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냥 홀딩을 하시고 오히려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만 시장에서 어떠한 충격, 외부 충격, 뭐 혹은 개별 충격을 받아서 10만 원 언저리, 10만 원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거기서는 더 흔히 말하는 줍줍,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제 위로는 짧게는 11만 5천 원, 또 12만 원. 그죠? 지금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시긴 해요. 12만 원, 11만 원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떠한 관점을 투자하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조언을 드리는데 팁을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좀 러프하게 크게 본다면 하이닉스의 경우는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내려온다면 10만 원 선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때 한번 또 추이를 보고 전략을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매매 스타일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이런 AS와 함께 종목 고민 상담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를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1대1로 상담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6월 29일 공략주죠. 삼원강제가 벌써 14% 수익 중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난주에 강했죠. 여기에 따라서 지난주에 8%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 오늘도 4%가량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7월 7일 공략주인 와이팜도 6%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부품 관련주인데 점차 저점과 고점을 나란히 높여가면서 지금 전고점 부근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들 리뷰로 진행해 주실까요? 네, 삼원강제의 경우는 차트를 보고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얘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7월 4일에 올라왔었던 요인은 대원강업이죠. 그래서 이 삼원강제가 대원강업과 포스코와 합작해서 만든 종목이고 대원강업이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어찌 보면 숨은 포스코의 관련주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숨은 대원강업의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받고 좀 올라왔는데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로서 올라갈 수 있던 부분이 있었고 4월 17일 어떤 우리가 이제 번곡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공략 방법에 이 라인대가 물론 살짝 눌림을 줬었지만 이탈은 살짝 했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 이제 이 슈팅이 나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죠. 이 하단부가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또 우상향 올라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17일의 윗꼬리 부분이 저항이니까 거기에서는 또 차익 실현을 해줘야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재공략하고 또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딱 그렇게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보유자분들은 4월 17일 고점을 탈환하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또 그건 결과론적이니까요. 수익은 줄 때 좀 챙기면서 또 다음 전략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와이팜의 경우는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긴 하락 끝에 5G의 어떤 모멘텀도 있고, 그죠? 그래서 4G, 5G에 이어서 6G. 그래서 삼성의 전략 설비가 좀 들어가 있던 부분도 있고요. 그냥 전환사채를 일부 5G를 대비해서 투자한 것도 있어. 어떤 나름 자체적으로 일단 바닥을 탈피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어떤 살아보고자 또 표현을 한다면 어떤 몸부림이 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이다 보니까 단기 대응 좀 어렵겠지만 어렵다면 뭐 소액으로 하시든 혹은 뭐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니까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뭐 어느 정도 시세는 나온 모습인데 이후에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죠. 요 구간 요거 잘못했네요. 이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와이팜의 경우는 다시 한번 하락 꺾이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밀리더라도 요 출발했었던 지점들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자리만 잡아준다면 또 한번 기술적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트 변곡점에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박준현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LG전자입니다. 좀 대형주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는데 또 액면가도 주당 112만 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죠? 100만 원 있으면 가령 12만 원이면 8주 사면 되는 거죠. 12,000원짜리면 80주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몇 주를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의 매수 금액, 그죠? 얼마를 투자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냐, 몇 퍼센트의 손실이냐, 그리고 이것을 단기로 볼 거냐, 스윙 중장기로 볼 거냐, 어떤 투자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전자는 뭐 단기도 단기입니다만 스윙 및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가격대도 뭐 좋습니다만 12만 원인데 좀 더 내려온다면 12만 원 언더로 해서 지금 앞서 여기 5월 30일 있거든요. 일봉상의 5월 30일 요게 일단은 어찌 보면 연초에 상승 논리는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어떤 변곡점이니까 이 5월 30일의 봉 안에서 좀 단기적인 공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 하단부가 깨진다면 단기 스탠스이신 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하단을 노린다든지. 하지만 스윙 중장기적인 측면의 투자자분들은 뭐 더 좋죠. 아래에서 사면 더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이고 중요 포인트는 지금 12만 원 언더와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앞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려간다가 아닙니다.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일하나 지금 시장이 조정 중이기 때문에 기타 외부의 어떤 혹은 또 개인별적인 어떤 노이즈가 들어와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10만 원 언더가 어떤 주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원과 하단은 10만 원 이렇게 두 자리를 놓고 올지 안 올지는 이제 봐야겠죠. 그렇다면 나는 온다면 또 안 온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우고 단기로 갈 건지 스윙 중장기로 갈 건지 항상 투자는 그렇게 미리미리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대응이 아니라 사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어떤 플레이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또 점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의 경우는 6월 30일에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건강한 조정 끝 반등에 나서는 척 했지만 반등에 나섰지만 6월 30일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120일 이평선이라든지 또는 2450포인트라든지 또는 5월의 저점 구간대인 이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2450에서 2500포인트 요 사이가 맞물리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거기를 한번 단기 저점이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주시해 보실 수 있겠고 코스닥의 경우는 6월 30일 저점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즉슨
이게 에코프로 영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의 에코프로가 워낙 강하게 치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빠지는데 1등이 끌어올리는 부분이라서 에코프로 빼면 코스닥도 저점 깨고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종목과 또 시장은 시장입니다만 우리가 종목 종목 투자하더라도 시장의 마켓 흐름은 좀 알고 가셔야 하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중요한 부분이니까 포인트 리딩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들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공략 지점들도 있지만 이런 대형주기 때문에 스윙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공략 가능한 부분들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장과 장 전까지 쭉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